자, 이어서 두 분의 개장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일까요? 테슬라는 뭐 휴머노이드 뭐 그냥 조그만 말 한마디 나와도 프리를 주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렇게 로봇 개도 보여줘, 또 아틀라스도 보여줘. 지금 막 투입도 한다고 해. 올 여름 전에 한 푼도 안 줘요. 왜 현대차는 무시당하는 겁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저도 사실 그 현대차 얘기를 할 때마다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또 같이 해요. 예. 이게 현대차도 로봇 관련주다. 예. 예, 왜 그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한 거를 두고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예.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훨씬 더 예. 먼저고 예.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명했고. 뭐 세계 탑입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현대차가 지금 전혀 뭐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차는 계속해서 약간 그 소외가 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지가 강하다는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눈에 닥친 게 관세잖아요. 그거죠. 네, 결국 이제 이 부분이 너무 크게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요 어떤 그 상황을 지나가면은 네. 그때는 이제 또 다시 한 번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분명 현대차에 대한 로봇 관련주로서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현대차하고 좀 다른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현대차와 더불어서 또 하나 좀 확장을 시켜보면은 제가 LG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LG전자는 가전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LG전자 주가 완전 바닥에 있고 네.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미국에서 이 우리나라 가전이 워낙 세기 때문에 멕시코. 관세를 세게 때릴 수가 있다라는 걱정 때문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최근에 LG전자의 행보를 보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AI 칩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확장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어떤 뭐 이런 그 어떤 가정 자동화 우리가 홈 오토메이션에서 벗어나서 뭐 전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AI 칩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전문 인력만 600명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결국 이제 방향성은 뭐냐면 이 AI 칩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빅테크들하고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겨냥을 하고 결국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는 건데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나 LG전자나 이렇게 뭔가 새롭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는 결국 관세로 귀결이 된다. 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이 관세에 대한 우려를 넘어가면. 넘어가야 돼요. 네. 이것만 넘어가면 저는 최근에 보면 리포트들도 보면은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 현대차도 이제 서서히 로봇 관련된 그 접근이 나오기 시작을 네네. 했고 LG전자도 AI 칩과 관련된 접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리포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시장에서 그런 게 있었네라는 인식이 좀 확장만 되면은 충분히 좋습니다. 지금의 어떤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그런 국면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물론 괴롭지만. 네, 괴롭지만 그리고 네. 자동차 뭐 지금 약간 그 벽에 부딪혀 있지만은 더 이제 앞으로는 현대차에 대한 어떤 로봇 관련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뭐 조정이 나오고 재미가 없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한 번은 분명히 준다. 로봇 관련주 가지고 주가가 이 굉장히 그 모멘텀을 타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 뭐 많이 잡는 분들은 30조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40조잖아요, 시총이. 자, 그런 알짜 회사가 있으나 단 한 푼의 프리도 주지 않지만 한 번은 준다. 이 산만 넘어가면 이동근 대표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관은 K 먹거리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워렌 버핏이 현금만 가득 쌓아놓고 있는 줄 알았더니 피자 회사는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게 맞나 봐요. 트럼프 피할 길은 K푸드인가? 우리도 지금 농심도 그렇고 이슈가 좀 있네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좀 몇몇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약간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해주는 네.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미국에서 약간 계란 파동이라는 이런 이슈들이 그렇죠. 좀 있으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지원 요청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기업 움직였는데 저는 그럼 지금 음식료 업종을 볼 것인가? 전 별로 매력은 별로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작년 이맘때 혹은 작년 한 봄 정도 보시면 음식료 관련된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때 김 이슈도 있었고, 맞아, 김 이슈였어. 네, 김 예, 이슈 예.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은 뭐 그 스낵 관련된 기업이든 뭐 식품 맞아요. 관련된 기업이든 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뭐 삼양식품은 거의 황제주 진입에 눈앞에 두고 있지만 네. 나머지는 그렇게 주가가 좋은 게 없습니다. 특히 농심이 그래요. 네. 예. 그리고 풀무원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하고 이런 음식료 관련된 기업의 주가 흐름이 각자 다 다르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맞는가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곡물 관련해서도 뭐 계란을 더 많이 생산하려면 닭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미국도 뭐 조류 인플루엔자가 끝나게 된다라면 또 더 생산이 그 닭을 더 많이 키워야 되니까 네. 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 사료주들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가? 저는 그 별개라고 테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나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성장주라든지 주도주에 대해서 접근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잠깐 피해가자라는 생각으로 음식료를 접근하는 것은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은 경기 방어주가 맞을진 몰라도 우리 K 증시는 먹을 게 많다. 예, 이럴 때 왜 경기 방어로 가냐? 한번 성장 섹터를 조금 더 네. 가보는 눈을 돌려라. 이렇게 경기 방어주 K 먹거리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 고도의 전략, 유창희 본부장의 기다림의 위약인데요. 고도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동근 대표인데 고도의 전략이라뇨. 네. 네,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최근에 아마 그런 그 기사라든가 그런 분석들을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아시다시피 이제 좀 강한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제도 장중에 좀 돌리나 싶었는데 결국 하락으로 끝났어요. 네. 네, 관세 영향력, 그러니까 이 관세의 영향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결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이게 굉장히 공포 심리를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또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라온 데 대한 그거죠. 반작용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결국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떤 조정을 받고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강해지는 것이 의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 큰 그림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은 예,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를 이게 빨리 그렇죠. 예, 시장 망가뜨려서. 이끌어내는, 예. 시장을 좀 망가뜨려서 예. 그러니까 잘 짜여진 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도의 전략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국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부채 리파이낸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시장 금리 갖다가 떨어뜨려서 실질 금리를 떨어뜨리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리파이낸싱 그 어떤 좀 쪽에서의 효과를 보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또 의도도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시장에 대해서 그냥 좀 약간 물론 지금 비관론자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이제 나온 지표 고용 지표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그 목표를 놓고 보면은 심리 지표가 흔들리는 거지 실물 지표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 굉장히 지금 실물 지표가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S&P 500의 그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아마 지금 전망치가 한 10% 이상의 어떤 그 이익 전망 상향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약간 그 의도가 개입돼 있는 이러한 어떤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다면은 오히려 미국 시장도 또 한 번의 어떤 그 견조한 흐름을 좀 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좀 다른 논 US 시장들이 강한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미국만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으로의 어떤 자산 배분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고도의 전략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 공포심 불어넣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시장 망가뜨려서 금리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출발하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non-US
미국 쪽 밖에 특히 K 증시죠. 네. 한번 여기에서 우리는 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였었고요. 기다림의 미학. 뭘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려요?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생각 좀 하고 역시,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 관점 봐야 되는데 예. 이게 빠르게 돌아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지금 관세 스케줄이 최소한 4월 중순까지 이 노이즈가 이어질 수밖에 상호 관세 봐야죠. 그렇죠. 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내일 어저께 같은 경우는 트럼프 한마디면 뭐 테슬라가 뭐 부활할 것 같이 보였지만 물론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전날 하락한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닌 상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는 최소한 짧아도 한 일주일 이상 다음 주 FOMC까지 혹은 길면은 4월 초 중순까지 이어질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도주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좀 모아가신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어떤 걸 모아가느냐 저는 강한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갈 있어요. 곳 간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사 했었던 종목이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좀 단행을 해야지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럼 대표적으로 저는 조선주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하나오션 비싸다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오션만 조선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하나오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또 엔진 관련돼서 하나엔진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오면 분할매수 관점 볼 수 있고 또 방산주 관련해서도 전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시기가 좀 오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림의 미학. 유창희 본부장은 아직까지 계속 업사이클을 보고 있지고 그때 주도주는 가는 녀석이 또 가게 마련이다. 조선방산 많이 주가 올랐지만 오히려 더 치고 나갈 땐 또 간다. 네. 여기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계속해서 맞춰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3%, 코스닥은 0.64%. 일단은 좀 어제 뭐 하락도 만회하면서 뉴욕장도 하락으로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좀 한숨 돌린 분위기가 여실히 좀 반영되어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양대 축이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막아주고 또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 하나 보도록 할까요? 두 기업의 주가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화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슈를 다뤘던 주 한화 주가와 한화 쪽에서는 한화 비전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한화 에너지라는 삼형제죠. 김승현 삼형제 기업이 상장을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 한화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허수아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좀 화면에 보시지만은 한화의 낙폭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대, 6%대까지도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화 비전은 뭐 삼형제 기업 중에 다 뭐 명함이 엇갈리겠지만은 한화 로보틱스 여기에 이제 셋째 아들의 또 사업 부분이 여기에 좀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당분간 이 한화 에너지 상장과 관련해서 하나 그룹주 주가 계속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 지금 업종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또 재건입니다. 이제 이게 테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안 죽는 게 뉴스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안 죽어요. 오늘도 좀 보면은 현대인프라코어, 건설기계, 뚱뚱한 뭐 큰 종목부터 해서 밑에 단 뭐 전진공 싹 다 뭐 대동기업까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세론입니까? 아직 이게 사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결국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만은 뭐 이제 러시아 결정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시간의 문제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종전은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휴전이죠. 휴전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렇다면은 그 이후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뭐 사업들을 뭐 재건을 비롯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뭐 미국은 또 여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냐면은 재건 관련주들은 쉬었다 가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함부로 오잖아요. 그치? 변동폭이 커요. 지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어떤 그런 그 매매 전략이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제가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재건 관련주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러시아가 정말 사인을 한다거나 여기가 아마 새로운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와 푸틴 만나면 그렇죠. 어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확산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뭐가 남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지금까지는 테마로 갔단 말이죠.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기업들이 현지에서 진출을 해서 이제 수주를 따내고 뭐 공사에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끌고 나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제공 관련주를 볼 때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형주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대형주들의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께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HD 현대건설기라든가 인프라코라든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좀 안정성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아직까지 뉴스는 살아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 여기까지는 일단 재료는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분석해 주셨고요. 앞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이 벨놈 델에 이어서 갈놈 갈, 될 사람만 된다처럼 이제 가는 층만 간다. 오늘은 로봇이 조선 로봇방산조에서 로봇입니다. 잘 안 꺾이기도 하고 또 뉴스도 지금 계속 나와요. 네. 하루에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도 사실은 로봇주들이 클로버 상대적으로 있었죠. 강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어저께 이제 T-로보틱스 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협업한다고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11% 상승하고 있고요. 클로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 강했던 쪽이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약간 감속기 관련돼서 뭐 사면이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젠 R&M은 한 1.5%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PG도 1%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르게 로봇주 상승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로봇주들을 보실 때는 예전에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보다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한 작년 재작년에 강했었던 기업은 지금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좀 매물이 좀 부담감이 있는데, 최근에 치고 나가는 종목분들 그런 것이 좀 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픽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본다라면 사면 같은 경우 어떤 감속기에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혜성처럼 등장했잖아요. 근데 사면은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슈가 못 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이젠 R&M 이후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로봇 솔루션이죠. 로봇 솔루션 관련해서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선택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매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이제 리스크 관리 좀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SK 이슈가 좀 붙으면서 움직였다가 지금 좀 조정이 나오는데 레인보우도 이렇게 조정 나왔다 또 바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에 주고 있는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 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로봇주를 보실 때는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창희 본부장의 이야기는 이게 같은 감속기여도 SPG가 있고 만약에 사면이 있다면은 뉴페이스한테서 이게 프리미엄을 주는 아주 냉혹하네요. 물량이 아마 여긴 좀 묵혀 있다 이런 뜻이죠.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아무래도 좀 이제 새로운 걸 조금 더 사람들은 조금 추구하는 경향도 있는 것도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추세가 꺾인 거 아닙니까? 훈민이 아빠님이 외국인은 사고 재반등 가능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대장주이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올 초 작년 말 대비해서 주가가 4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물량 소화 과정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슈가 좀 소멸했다는 거. 근데 최근에 뭐 T-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슈가 같이 붙으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움직임이 없다는 걸 본다라면 시장에서는 계속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추세가 이탈하는 것 같은 느낌은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한 이번 달 좀 기간 조정, 30만 원 초반에서 좀 기간 조정을 준다라면 충분히 40만 원 초반대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게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가기에는 1, 2월 달 상승이 좀 강했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약간의 박스권 밴드가 뭐 하단이 한 30만 원, 상단이 한 40만 원대에서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최소한 상반기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또 우주항공도 로봇 가니까 또 치고 나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방산까지도.
오늘 유창희 본부장의 말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 로템도 그렇고 갈림갈입니다. 또 방산. 이러다 좀 이따 조선까지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봇 그다음에 방산으로 수급이 지금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뭐 미국도 변동성이 크지만 우리도 큰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어느덧 코스닥은 1%가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동훈 대표, 네. 중국이 또 한참 막 하다가 좀 쏙 들어갔거든요. 예. 한알령 해제도 이게 이슈 몰이하다가 쏙 예. 들어갔고 요즘은 좀 잊혀졌는데 엔터주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이거 사실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이제 뭐 몇몇 그 뭐 영화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미국 넷플릭스 뭐,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엔터주들은 지금 약간 그 재료가 강하게 좀 나오다가 그 재료가 좀 둔화가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대표단이 온다고 그랬지 않냐? 왜 아직도 안 예. 오냐?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표 엔터사들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눈높이가 좀 높아졌어요.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주가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또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엔터주들에 대한 다시 사기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일단 뭐 한한령 이런 거 빼놓고서 네. 올해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 사사의 실적들은 전부 좋아집니다. 그건 뭐 그래요? 우리 모두 뻔한 사실이고요. 네. 뭐냐 하면 일단 지금 아티스트 라인업이 올해가 몇 년 사이에 가장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BTS 다 제대하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재결합 공연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각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JYP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라인업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JYP가 제일 약했던 부분이 저연차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네. 고연차, 그러니까 트와이스 같은 뭐 그룹들은 계속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연차 그룹이 약했는데 최근에 킥플립이라든가 이런 이제 신예들이 데뷔를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엑스트라 오디널리 네. 히어로즈 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지금 네네네네.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네. 이런 그룹들이 요새 선전을 해주면서 어떤 그 아티스트 라인업이 올해가 제일 좋다라는 부분들 한알령 없이도요. 한알령은 일단 그거는 플러스 빼더라고요. 알파라고 생각을 플러스 해요. 알파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한알령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실적의 상승, 특히 이제 뭐 글로벌 그 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한다면은 역시 엔터주들은 네. 지금 뭔가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픽은 하이브입니까? 픽은 뭐 저는 이제 사실 뭐 하이브도 좋아 네. 보이고 사실 딱 뭐 탑픽을 꼽기보다는 예. 저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조정이 깊은 최근 JYP가 좀 조정이 깊었는데 예. 아마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뭔가 그 컨퍼런스 콜을 할 네, 거예요. 컨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갖다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작년보다 거의 2배 수준의 그 투어를 하거든요. 콘서트 글로벌 투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제 엔터주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뭔가 지금 재료가 조금 소멸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엔터주에 대한 분석까지 갔고요. 로봇 방산이 갔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뒤따라가지 않는 거 아닌가 얘기했는데 지금 수급이 또 조선까지 가면서 조선 업종도 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